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7강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시간으로서 3.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그 재산세에 있는 토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그 규정이 나온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미등록된 토지도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를 볼 것 같으면, 자, 간단하게 한번 토지, 재산세에서의 토지, 자,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볼 것 같으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세 가지. 하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됐어요.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분리과세 대상.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있었죠. 저율하고 고율. 007의 0.07% 아주 농지, 목장, 농지, 임야 같은 거 도시지역 외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0.07%로 저율로 하고, 그리고 고율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중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같은 거는 4%의 고율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분리 과세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재산세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먼저 배웠었죠. 자, 별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분리나 별도가 아닌 건 다 뭐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부세에서는 종합 먼저 나와요. 법률 체계가 그래. 그 다음에 별도가 나옵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적용배율 하는 그 건축물들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대부분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것들이 다 종합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 맞습니다. 별도 같은 거는 건축물들, 큰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형 빌딩들. 그래서 별도 같은 경우는 몇 억 이상 80억을 초과할 때, 자, 80억을 초과할 때 토지. 큰 빌딩은 땅도 넓을 거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빌딩. 그런 것들이니까 80억을 초과할 때. 이 종합은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그 애매한 것들 짜부스럽게 다 모은 거다 보니까 요거는 5억입니다.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종합이니까, 말이 종합이니까 이게 80억이고 별도니까 조그매 보여요. 그래서 그게 5억으로 보일 뿐이야. 언어로만 볼 땐. 그런데 가만히 생각, 별도로 합산을 한다는 얘기는 건축물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80억, 토지도 비싸고, 종합은 별도도 아닌 것들, 분리도 아닌 것들, 자, 나머지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종합을 한 거야. 그래서 5억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아, 종합이 더 비싸야 되는 데가 아니라, 말의 의미만 알면 오히려 별도가 비싸다는 게 감이 옵니다. 큰 건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종합은 그 건물에 건축물 적용 배율 초과하는 것도, 이런 짜투리 토지들이 다 일로 오는 것들이야. 나머지 긁어 모은 거다 보니까 오히려 종합이 더 낮은 겁니다. 자, 일단 그 개념을 두고, 지금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뭐와 뭐? 별도하고 종합. 그러니까 분리는 아예 생각하지 말자. 종부세에서 분리라는 건 없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두 개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여기 힌트 다 나와 있죠. 힌트. 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토지를 다 합산한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제 5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봐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다 합산을 했는데 80억 원을 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 자, 이제 하나씩 먼저 종합 합산 과세 대상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토지분 종합 합산액이라고 해요. 자, 토지분 이 종부세 명칭이 토지분 종합 합산 세액입니다. 세액.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라고 나가니까 헷갈릴 게 없어. 종합 합산을 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자가 앞에 있으니까 종부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 토지분 종합 합산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은, 먼저 과세 표준부터. 자, 과세 표준.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 지금 5억 원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과세 표준 찾기가 쉽죠. 해당 토지의 공시 가격을 다, 자,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공시 가격이 있을 거예요. 자, 공시 가격. 이 공시 가격을 다 합산합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다 합산을 해요.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한 거예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남편이 따르고 부인이 따르면 다 별도로 합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자, 이렇게 합산한 가격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5억 원 빼야지. 5억 원 이하는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5억 원. 자, 5억 원. 그리고 주택하고 똑같아요. 재산세에서도 요런 가격에 뭘 곱해준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비율 60%에서 80%, 100%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줘요. 그 해마다 몇 프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0 이하 마이너스면 0으로 보는 거예요. 즉 종부세 과세 안 한다는 거죠. 즉 5억 원까지 공시가격이 5억 원이야. 5억 원이면 0이야. 0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억 원을 넘어 5억 1억 5억 1원 5억 5천 원 이렇게 초과를 해야 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분 종합합산 종부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자,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그냥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뭘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로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로 낸 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중에 토지분 재산세로 낸 거는 빼줘야지. 여기다가 뭘 빼준다? 빼기 재산세로 납부한 거. 이미 납부한 재산세. 납부한 재산세 빼는 거.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빼주면 되고, 이거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를 빼줘야지. 이렇게 빼준 게 바로 토지분 재산세를 공제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걸 납부하는 거고, 납부하는데 요 세율이 재산세에서의 종합합산세액의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 이건 그걸 초과한 금액들이니까. 여기는 7.5%. 자, 1,000분의 7.5%. 7.5%가 0.75입니다. 1,000분의 7.5니까 바로 0.75. 재산세에서는 제일 높은 게 0.5였어요. 토지분 그 재산세 같은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0.2에서 0.2, 0.3, 0.5 이렇게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는데 여긴 제일 낮은 게 0.75야. 그러니까 더 고율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000분의 15, 1.5%, 그 다음에 1,000분의 20, 2%까지 3단계로 가는데 고율이죠. 세율이 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엔 그대로 토지분 종합이 아니라 이거 별도 똑같아서 그래.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짧은 한번 별도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역시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준다? 요거만 하나 바뀌었어. 80억 원. 토지분 별도는 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80억. 종합에서는 5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은 얼마? 6억.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더 봐줘. 9억. 이렇게 가격들이 다 달라집니다. 별도 합산은 80억이에요. 80억.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5억. 자, 요 80억을 공제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0 이하, 0을 포함해서 0 이하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0 이하면 0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이에요. 진짜로. 그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뭘 공제해준다? 이미 납부한 토지분 별도 합산 재산세 그거를 빼
빼줘야죠. 이게 낸 거니까. 그걸 뺀 나머지만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 세율을 한번 보자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재산세 세율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세 보면 별도는 0.2에서 0.4였고 종합은 0.2에서 0.5%의 프로. 근데 다 두 개 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됐는데 이게 종부세로 가면 최소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최소가 0.75였어. 0.75. 0.4보다도 이거 0.7은 종합이에요. 종합. 최소가 0.75. 즉 0.5보다도 높아요. 그러면 별도 합산세율,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의 그 세율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율 역시 1000분의 5 1000분의 5부터 여기서 1000분의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까지 0.5에서 0.7까지입니다. 0.5, 0.6, 0.7 3단계인데 제일 낮은 게 0.4인데 여기는 0.5야. 제일 낮은 게 0.5 종합 합산과세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고율의 비율로 과세하다더라. 일단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세 세율보다 높다 높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좀 토지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있었고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있는데 역시 토지분 종합 합산세액이 있었고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이 있더라. 그 두 개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납세 의무자도 그렇고 종합 합산세액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별도 합산에서는 80억 원을 공제하더라. 공시가격 합산에 의해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역시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역시 세부담의 상한이 있습니다. 세부담의 상한은 급격하게 조세 부담이 늘음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 상한. 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아주 간단히 150%. 150%. 종부세 지금 우리가 내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주택, 하나는 토지. 토지도 또 분리는 의미 없고 별도 그리고 종합. 자, 주택의 세부담의 상한 150%, 별도도 150%, 종합도 150%. 그러니까 종부세에서는 세부담의 상한 나오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다 150%를 얘기해버리면 돼. 근데 요게 문제가 항상 뭐하고 비교한다? 재산세하고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내는 거 틀리라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 쉬운 거 내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나 모르나, 정확하게 원리를 아나 모르나 그런 문제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이거 지금 종부세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의 세부담 상한이었고, 그럼 재산세 역시 세부담의 상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죠. 우리가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복습해 보면 150% 여기도 원리는 똑같아. 150%. 다 150%. 다만 여긴 예외가 있어요. 뭐에만 예외? 요 주택만 예외로 돼요. 주택만. 왜? 주택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주택만 105%, 110%, 그리고 130%. 딱 세 개. 130%를 초과를 안 해. 그러니까 주택은 제일 높아야 130%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 그리고 6억 원 초과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130%, 3억에서 6억은 110%, 3억 원 이하는 105%.
요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게 종부세로 넘어가면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다 150%. 이거만 아시면 여러분이 다 아신 거예요. 자, 오늘 주택하고 토지에 대한 거, 주택은 저번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토지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토지에 대한 게 우리 교재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타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잡하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문을 명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를 얻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실제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세부담의 상한도 법률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교재에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률에 있는 걸 읊어드리면, 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 이거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문장이 길어요. 기는데 간단하게 직전 연도에 부과된 것보다 150% 넘으면 다 150%로 본다예요. 그 핵심은. 문장이 길다고 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 딱 길어도 핵심만 알면 의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다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 나는 핵심을 배웠어, 이용호 선생님에게. 정말 그 핵심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용호 선생님 말이 맞으면 끄덕이면 되고, 이해가 잘 안 가면 그 문장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갑니다. 핵심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핵심을 짚고 살을 붙이고 문제를 풀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당부를 늘 드리는데, 우리 만화 공연 중에서 만화로 된 부분만 제발 3번 읽을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설사 오타가 있든 내가 볼 때 정말 이거 아니야, 이 내용이. 그냥 무시해. 그냥 무조건 3번을 읽으세요. 그러면 처음 읽을 때 이상하다고 한 것들이 다 맞아. 나중에 3번째 질문, 그때 질문했으면 엄청 창피할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뭘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최소한 3번 읽을 때까지는 친구하고 스타디 그룹도 하지 마. 그냥 혼자 공부하세요. 제발 혼자. 3번 읽을 때까지. 3번 읽으면 그제서야 안개가 걷혀. 부동산 학개론부터 부동산 거고, 지금 부동산세법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만화로 된 법을 3번을 안 보면 그냥 안개 속을 헤매는 거랑 똑같아요. 안개 속을 헤매는데 흐릿하지 다. 한 번 읽어도 마찬가지. 3번 읽을 때는 꼭 참고 이 안개가 걷혀질 것이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읽어보세요. 맞다니까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